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천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대법원과의 내통 문제가 여전히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직격하고 나섰고,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말이죠, 이번 선거는 끝난 다음에 들어오겠다, 이게 불참한다는 거죠. 이 골 때리는 인간, 그래도 이 인간이 뭐라고 떠드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인간들 말이죠, 이 정치판에, 우리 자유우파의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잘라내야 됩니다. 수십 년간을 사기친 인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1신상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의 이 더러운 입에서 또 더러운 펜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에 대한 아들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재명의 이 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릎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계속 그 도박하려고 돈을 충전한 거. 자, 그래서 1억 원짜리 월급쟁이 한 달 월급을 더 초안하는 돈을 이 도박용으로 썼다는 거죠. 이 새로운 사실이 뉴델리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DNA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못 고쳐, 이걸. 예, 큰일 났어요. 야,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은요, 그동안에도 이제 조명은 씨도 많이 이제 이 폭로를 했죠. 예, 그래서 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노름, 도박 관련 내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금 출처가 어디냐? 이게 이제 또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또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대한원로회의, 예, 대한원로회의, 그야말로 원로들이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정부는 과연 만약에 집권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들어서게 해서야 되겠느냐? 경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 집권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 전 총리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게 괴물 독재 정권의 출현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물 독재 정권의 실상, 그 실제 그림을 한번 대한원로회의 멤버들이 그려본 거예요. 가히 충격적이다. 예, 충격 이상이죠. 이런 정부 우리가 정말 그림만 그려봐도 상상만 해도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현상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로회의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그림, 미래상, 이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누가 이재명을 찍겠느냐 이거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맨 먼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있는 내용, 이거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법원에 내부 정보를 주었냐? 밝혀라 이겁니다. 거짓이라면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이고 사실이라면 사법농단이다.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 정도로 여기고 있느냐? 예, 심각하다. 이런 점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부산에서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다. 이재명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고 의도된 인식이다. 이재명이가 김어준 방송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소통권을 꺼냈는데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고 했다. 이재명이는 말했다. 빨리 정해주자, 정리해주자, 빨리 개각해주자.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이재명의 특종. 예,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인데,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재명이는 판결이 기각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했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당황했다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 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다. 이재명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고
의도된 인식이다. 권력과 사법이 뒤에서 손을 잡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주었냐?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 이재명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다. 사실이라면 이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 대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상권 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도 대법관 증언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설계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법치는 굴복의 대상이 아니다. 이 나라 삼권 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의 이 발언을 지금 우리 국민에서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조이대는 당장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조이대 인간은요,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간이다. 김명수만 또 못해. 좌파 대명사 김명수만 또 못해요. 김명수는 당시에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님이 뭐라고 하면요, 사법부 독립은 내가 지킨다. 딱딱 말을 끊고 나왔어요. 조이대 이 인간은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면서도 계엄 일어나니까 계엄은 잘못된 거야. 맨 먼저 일성이 그 발언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 정도 발언했으면 한마디 해야지. 뭐하고 앉아있어. 이 인간은요,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맨 먼저 잘릴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이유로라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이가 다목적 용도로 이 발언을 했다. 왜 이 발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내가 대통령이 내일은 되는 날이야. 예,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내일은 무슨 말을 내가 하더라도 역풍이 어떻게 불든 간에 나의 당선은 정해진 거야. 이렇게 지금 확신에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란이 야기되고 논란이 야기되지만 논란과 분란보다는 받아낼 수 있는 플러스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 다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럼 뭘 얻을 수 있느냐? 이 조이대 대법원장. 조이대도 이거 내통한 세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으로 내통해갖고 나를 유죄로 바꿨다는 거야. 이미 기각으로 결정됐는데 유죄로 바뀐 게 내란 세력의 좀 정치 개입이 있었다. 정치 재판한 거다. 이거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대를 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명분. 그래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 재판한 거다. 그러니 내가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는 서울고법이 언젠가는 재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거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에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형량만이라도 100만 원 밑으로 내려라. 이런 시그널로 압박으로 비춰질 그런 이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대법원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30명은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하고. 이 법은 살아있어요. 비법조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30명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기각으로 다 돼 있는 건데 뒤집은 게 지금 보수파 대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뒤집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 이런 대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 개딸식 사고를 가진 좌파 대법관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16명을 충원 30명을 만드는 이 민주당의 안은 올바른 아니다. 그래서 왜냐? 지금 대법관을 30명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사방간에서 이거 차별해서 가는 거하고 똑같네. 나라 망하게 하는 거네.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무슨 소리야. 공평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30명을 늘려야 돼.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자원도 있어요. 득될 게 훨씬 많다고 이재명이는 판단하는 겁니다. 야당에서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내가 되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리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역풍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시 후면은 이제 뭐 다 끝나고 내일 아침 6시부터 하루도 안 지나. 하루도 안 걸려. 그냥 바로 선거로 넘어가는 거야. 표는 다 정해졌어. 그리고 내가 이기는 건 다 정해진 거라니까. 역풍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득될 게 이렇게 많잖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순간 제가 생각한 게 대여섯 가지 되잖아요. 플러스 알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법원 개혁, 그 다음에 조의대 치는 명분, 예, 특검이든 단핵이든 치는 명분, 그리고 내란 심판이라고 계속 몰고 있잖아요. 모든 사안을. 그 큰 틀의 내란 프레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게 자꾸 내란 프레임 간다고 욕하지 마. 우파들들 알았지? 그럼 너희들도 내란 세력 때 알았어? 딱 경고의 메시지. 다목적 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게 깊이 있는, 그리고 상식적인, 그리고 다양한 심층 분석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이가 이런 발언을 이 대목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하루도 안 남은 이 대목에서. 그거를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이가 보는 사법부 개혁의 큰 틀과 작은 나무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김용태 길게 평가를 했는데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그렇죠, 정치 역학적인, 그리고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준표 이 인간, 배신자, 이 쓰레기 뭐라고 했느냐? 야, 이 참 더러우니까 말이죠. 뭐라고 했느냐? 이거 제가 보도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인간은요 반드시 아웃시켜야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제 시스템이 완벽한 내 나라는 더 이상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야, 함부로 네 나라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가냐? 더러운 인간아? 예, 그러면서 태평양 건너 내 나라에서 내 나라라 소리 하지 마, 이 더러운 인간아. 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슬프게 보이지만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성인이 된 후 대통령 선거에 불참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 자, 그러니까 투표 절대 안 하겠다는 거죠. 김종필 총재는 말년에 정치를 허업이라고 했다. 30년 정치 생활의 자괴감을 태평양 바다에 떠내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야, 네가 홀가분하냐? 웃기고 앉아있어. 더러운 인간. 예, 더 이상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지니까. 자, 이번에는 예, 이재명 아들의 그야말로 도박 중도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델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뉴델리 보도의 출처는 검찰 공소장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가지고 지금 공소장을 가지고 말이죠.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명현이의 이런 폭로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들과 관련해서 조명현이가 그 당시 배소연, 이 배모 씨가 배소연이에요. 주고받은 SNS 애입니다. 나도 늦어진다. 내 배소연이가 뭔가 때문에 늦다. 그러니까요. 이 늦어진다는 게 이게 아마도 이 아들의 퇴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조명현이가 한 거예요. 본인은 도착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거, 이 뒤치다거리, 그러니까 퇴원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뒤에서 모든 치다거리, 노비 역할을 한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공소장 내용을 보면, 요 이동호가 2021년도 6월 20일에서 24일까지 지금 명지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명지병원. 예. 이게 지금 일산에, 고향인가 일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30km 떨어졌고, 분당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 명지병원에서 수술한 거, 그거를 논평을 한 게 아니라, 이 입원한 날짜가 6월 20일에서 24일이에요. 근데 딱 퇴원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도박을 위해서 충전을 합니다.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요. 자,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인 25일 날 13만 5천 원을 충전하고 그리고 이틀 지나서 6월 27일 날 다시
135만 원을 추가로 충전해요. 예. 고향에 있는 명지병원에 고향에 있는 명지병원. 예. 그리고 나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6월 30일 날 또 100만 원을 또 충전해요. 끝나느냐? 아닙니다요. 7월 1일 날 또 100만 원을 충전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 얼마를 충전하냐? 예. 6월 한 달 동안에 667만 원을 충전합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무려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면 667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이게 연봉 1억짜리 직장인이 한 달 월급 실수령액 657만 원보다도 20만 원이나 더 한 10만 원 정도가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도박을 하냐 이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직업은 뭘로 돼 있느냐? 무직으로 돼 있어요. 무직으로 돼 있으니까 이 돈을 어디서 났겠어요? 아빠 엄마가 준 돈이지. 예. 그리고 이 수속 퇴원할 때 이 과정을 보면은 전부 조명현이가 퇴원 수속을 대신 해줘요. 예. 조명현이가. 그래서 퇴원 당일날 아침에 사모님 팀장했던 배모 씨가 운전하고 온 경기도 관용차를 타고 일찌감치 퇴원하는 겁니다. 예. 관용차를 타고. 예. 자, 그래서 조명현이는 그럼 뭐 하느냐? 이 아들의 영수증, 처방약, 그리고 이재명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경기도 복지카드, 그 다음에 이동호 운전면허증, 그리고 입원했을 때 사용했던 노트북, 이런 물품을 싹 다 챙겨줍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서 관용차를 타고, 관용차를 이용해서 자택 경비실에 이동호의 물건을 맡기고, 그리고 내용물에 사진 찍어서 내용물을 갖다가 지금 여기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사진 찍어서 윗선에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 윗선이 누구예요? 이거 배소연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요, 경기도 도청 직원들의 의전을 받으면서 퇴원을 한 이동호가 실수 없이 도박을 한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미 다 처벌 받았잖아. 근데 왜 시비야?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김문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동호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자, 28세, 그 당시 26살 청년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불법 도박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스스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하네요. 대단해. 야,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네요. 인생을 이런 식으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남의 자식 걱정할 제가 형편은 안 됩니다만은 참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앞으로 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대한원로회의의 입장문이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피바람 부는 정치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 법치와 상권 분립은 파괴되고 대통령 1인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셋째, 국격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조롱 대상이 될 것이다. 예. 넷째, 친노동 반기업 정책과 포퓰리즘 퍼주기로 경제는 파탄되고 나라는 큰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잘못된 안보관과 대북 유화 정책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대한 원로회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동복 전 국회의원도 하시고, 우리 국정원에서 특보도 하시고 하신 분이고요.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 김소구 독일부 차관, 그리고 이재춘 러시아 대사, 그리고 이석복 전 5군 사령관이었나요? 사령관. 예. 대수장 고문으로 있는 분입니다. 예.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원로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제가 이 원로 회의에서 이재명의
대통령이 될 경우 이렇게 된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중요한 거, 이 중국 대미 관계, 이 외교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요, 미국 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미 관계에서는 대미 대중 관계에서의 균형 유지 노력과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북 관계 개선을 성급히 추진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 협력 정책으로 복귀할 경우에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미북 간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약화시키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 재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이재명이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대일 관계의 악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종북 세력 확산도 우려가 된다. 예. 그래서 국정원 대공수 사건 파탈로 북한 간첩 색출이 더 어려워졌고 진보 성향 판사들이 간첩들의 재판 지연 전술을 방치해서 우리가 북한과 중국 간첩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과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이재명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 또는 파트너인데다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대선 후보 단일화의 합의에 앞으로 이석기 세력이 정부의 대북 정책, 반국가 세력 대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국가적 갈림길에 처해 있다. 이번 대선은 그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독재 체제 간의 체제 전쟁이고 앞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후퇴하느냐를 선택하는 전쟁이다. 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 김문수를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옳은 얘기죠? 예.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통해서 우리 주변 분들 특히 중도 부당층에게 많이 전파해서 꼭 내일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